안녕하세요.久しぶりに数年ぶりにフォン監督とお会いしてかなり緊張して見ていただいたばかりですごく緊張しているんですけど、何の打ち合わせもしてないんで、思いついたことを話していければ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예, 오늘 이렇게 끝까지 영화를 다 보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을 만나 뵈서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지금 막 영화를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아무런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お前本当に最後だな。 당신 정말 최고로군요. 라고 했습니다. 最後だなって聞こえて마지막이다. 약간 최고가 최후로 들려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 봉준호고요. 이상일 감독님하고는 몇 년 됐죠? 아기엔. 6년 전이라고. 그때도 같이 대담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용서받지 못한 자 리메이크 영화 있었지만 이제 신작으로 6년 만에 다시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기쁘고 긴장됐다 해서 사실 되게 잘 아는 사이예요. 한국과 일본에서 뭐 술도 많이 먹었고 제가 또 도쿄에서 옴니버스 영화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또 도와주시고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코펜하겐. 왜 그런 곳에 같이 오기가? 영화제. 네, 영화제. 69년 69? 그거는 보더라인. 네, 보더라인. 보더라인이라는 영화 2003년도 살인의 추억이 같이 어떤 서울도 도쿄도 아닌 이상한 인어공주 있는 도시에서 잘 처음 만났어요. 아시아에서 온 감독님은 두 분밖에 안 계셨다고 합니다. 서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뭐 코펜하겐까지 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방금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기운이 너무 센 데다가 워낙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 겉으로는 쓸데없는 코펜하겐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그런 거를 막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この映画ができて、出演した俳優たちがみんな忙しい人たちなんで何人かバラバラで完成した試写を見に来たんですけど、大体みんな見終わって出てくるとあまり僕と顔を合わせないで目の前をうつむきながらみんな歩いていって、あれなんか気に入らないのかなって聞くと、とにかく今は何も言えないんでまた連絡しますって言って大体みんなそれで帰ってきました。 이 영화를 찍었을 때 배우분들이 다 스케줄이 바빠서 시사회를 각각 따로따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오셨을 때 다들 감독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무 말도 지금 할 수가 없군요. 라고 해서 감독님은 좀 기분이 안 좋은가,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들 우느라고 그랬나 보죠. 아야노君は 泣いてましたね。 아야노부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잘 되게 이해가 가요. 이거 작년 여름에 찍은 겁니다. 그거를 좀 잘 먹고 잘 쉬었어요. もう休みすぎてそろそろプロデューサーに次の真剣に考えろって怒られてました。 너무 많이 쉬어서요. 프로듀서님께서 이제 좀 다음 작품 생각하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재촉하지 마요. 갱기상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좀 쉬게 놔둬요. 最初しないでください。ちょっと休ませてください。 이런 작품 찍으면 한 5년 정도는 だから5年は休んだ方がいいです。 이 온몸에 흔히들 뭐 약간 너무 아저씨스러운 표현이지만 온몸에 육수가 다 빠져나가는 이런 영화를 찍으면 정말 쉬어야 돼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ものすごい
저도 많은 정보를 일부러 접하지 않고 영화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접하기 위해서 딱 와서 그냥 본 케이스인데,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지레짐작했던 어떤 이런 살인 사건이나 또는 무슨 살인범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 없고 훨씬 그 이상의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게 아까 이제 보니까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뭐 이상해 감독님이나 겐키상이나 어떻게 이제 이 소설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本当に一番これは悪人を書いた吉田修一さんの原作なんですけど、その吉田さんがですね、悪人以降、たくさん本を書いているんですけど、今まであんまり別に感想を聞かれたりとか一回もし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怒りに関しては本になる前の本当に原稿を送ってきてくれて、出版する前に意見を聞かせてほしいっていう、感想を聞かせ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送られてきたのが本当に一番最初のスタートでしたね。 그 악인을 쓰셨던 요시다 슈이치 그 작가님께서 원작자이신데요. 사실 악인 이후에도 요시다 작가님은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을 읽어보고 감상을 들려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는데, 분노는 책이 되기 전에 제본하기 전에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판 전에 원고를 주시면서 의견을 좀 읽고 의견을 들려달라, 감상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혹시 자네 이거 영화 하고 싶은가?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사실 그만큼 악인을 영화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죠? 신뢰감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いや読む前からそのプレッシャーを感じて、読み終わった時に本当にちょっとこういろんな感情に圧倒されて、ただこれを映画にするどうしたらいいか本当に最初は分からなくて、すぐに映画にしましょうってことはなかなか言えなかったですね。 사실 읽기 전부터 그러한 의도를 주셨다는 그런 압력을 느끼고 있었고요. 다 읽고 나서는 여러 감정에 굉장히 압도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영화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 작가님께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도 되고 겁도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감정을 좀 상세히. やっぱり本当にこう見えないけど伝わるってい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見えないものをどう映像にするのか、自分がこう目に浮かばないものをどうやったとかカメラとか風景を使ってこの感情が映像にできるのかが全くこうなかなか思いつかなくて、それだけじゃなくていろんな犯人が、3人疑わしい人がいて、その彼らがこう疑ってしまうこうビジュアルもそうですよね。写真っていう今映像とか写真が出てしまうんで、それにこうどれぐらい似せればいいのかとか、役者をどう配置すればいいのかとか、いろんなことが全然整理が最初はつかなかったです。 예, 정말로 분노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달이 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내 눈에 딱 떠오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우와 카메라와 풍경을 써서 영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수상적인 3명의 범인 용의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의심하는 모습을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또 영상이나 사진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그 영상과 사진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할지, 그리고 이 배우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보면서 저게 감독으로서 이제 이 감독께서 정말 힘든 분이었겠다 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그 3명의 남자를 일단 어떻게 캐스팅하느냐, 얘기하면 어떻게 생긴 3명인가, 그 얼굴이 이 가오 얼굴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비슷한 고충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살인의 추억 때 보면 이제 박해일 씨가 범인인가 아닌가, 결국 범인의 얼굴을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생각했었는데, 또 범인의 뭐 일부나 뒷모습이 나올 때 그 역할은 박해일 씨가 해야 되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다행히 영화는 모든 거를 명료하게 끝에 밝혀주니까 그것이 너무 다행스럽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건이라고 걸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 이 분노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캐스팅이 힘든 영화가 아니었을까. 뒤집어 얘기하면 가장 성공적인 캐스팅을 한 영화다.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 아까 그 세 명의 남자뿐 아니라 그 와타나 베켄부터 위로는 아래로는 그 히로세, 스즈 히로세 양까지 그 모든 배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 프로덕션의 그 리딩룸에 이제 리딩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때 이미 영화는 반 이상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 캐스팅 과정이 되게 궁금하고 정말 놀라운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축해 나가는지 뭐 좋은 배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미야자키 아오이 양도 뭐 연기 잘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뭐 이번에도 정말 훌륭했던 것 같고 이케오키 치츠루 맞죠? 그 언니도 또 오랜만에 너무 반갑게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뭐 히로세 양도 어리지만 또 되게 파워풀한 연기를 보여줬고 배우들도 또 그래서 궁금해요. 캐스팅의 그 모든 과정들이. その3人、まずはその3人の容疑者をどう集めるかっていう時に、一応アイデアだったのが、もしかしたらこう一人の役者が3役をやるっていうこともちょっと話では出たことが出たんですけど、 최종적으로 한 명씩의 이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범인을 찾는 내용은 이 영화에서는 하나의 통과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한 명 연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だからそれでいうと一番最初に犯人から決めたんですね。それ森山未来がこの3人の中で一番最初に決まって、この田中っていう田中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動機がはっきり描かれてないけど説得力を持たせる、それはもうちょっと森山未来しか考えられない。 그래서 마지막으로 밝혀지는 범인부터 캐스팅을 했습니다. 범인 역할을 하는 다나카 모리야마 미라이라는 배우를 먼저 캐스팅을 했고요. 동기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설득력을 갖게 하는 배우는 모리야마 미라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彼はもう半分ダンサーなんで、やっぱ体つきとかなんか動きとか何かこう雰囲気が全く普通の役者とはちょっと違います。 그는 사실 댄서로서 춤을 추기 때문에 몸매라든지 몸 움직임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다른 배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だから多分森山君から後の2人は全然違う顔になっちゃいけな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かといって松山君と綾野君は似てるわけでもないんで、もうそうなったらあとは何ていうんですかね、塩顔か醤油顔で選んでいくしかないんじゃないか。 일단 모리야마 미라이를 정하고 나서 나머지 두 명은 좀 비슷하게 얼굴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마츠야마 씨나 아니면 아야노고는 전혀 어떤 비슷하게 갈 수가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하신 거는 소금 얼굴인지 간장 얼굴인지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독님의 참 뛰어난 연출력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낱낱이 보면은 되게 다른 얼굴인데 세 명이 우리도 되게 의심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대단한 지점인 것 같고 저는 특히 그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 지마부키 사토시의 그 연인 그 남자분 그 배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인간 자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상처 같아요. 너무 상처를 잘 받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울 것 같고 너무 외로워 보이고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捨てられた子犬みたいに見える時もあれば、彼がその前にやった映画はもういろんな人を傷つけるこう金髪で傷つけてばっかりいる役だったんで、本当に振り幅が広いですね彼は。 예, 그는 버려진 강아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전까지 했던 역할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역할, 금발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연기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넓은 배우입니다. 金髪のホストとかやってます。 금발의 호스트 같은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놀랍네.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었는데
주신 그러니까 믿음이 허물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그런 배우분이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 그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 미야자키 아오이 데스노트 맞아요. 유명한 그분이 이제 제일 그런 마지막으로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3人の中ではそうですね。 세 명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도 뭐 이 영화에서는 되게 좀 가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물론 그 스토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세 분하고 각각 어떻게 의논을 하시면서 찍었는지 뭐 간단하게만. もうとにかく未来君とはもうこうなぜ殺人を犯したかっていうことを見つけるよりかはもう起きてしまった何か知ってしまった後に、1年間逃げてるっていう設定なんで、この1年をどう過ごしてどういう精神状態だ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もう僕との会話の中で脳内で再現してみるでディティールを探すっていうことを何か撮影中もずっとやってたような気がします。 예, 범인 역할을 했던 모리야마 미라이 군하고는요, 왜 살인을 했을까라는 동기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감독님과 배우가 함께 뇌 속에서 재현을 해보면서 디테일을 찾아가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우가 처음 빗속에 노란 우비를 입고 등장할 때는 약간은 그 컨벤션에 또는 클리셰에 약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빗속에 약간 뭔가 그런 흔히 보는 그런 일부러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운 것 같기도 한데 첫 등장할 때 어땠었어요? 그 장면은 지금? まあ3人の中でこう一番最初に殺人事件が起きて、その犯人の体は出てくるんですけど顔が見えな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本当は3人が一番最初に登場するときに本当の犯人だけは同じように顔が見えないように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それを今まさに指摘されて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ます。 그 사실 3명 중에서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처음으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범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 살해당한 사람의 몸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면이 있는데 진짜 범인의 얼굴은 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한술 더 떠서 정말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같은 직업에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기분 나쁘면 대답 안 할게요. 그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누구예요? 말해봐. 누구의 보였습니까? 아니 먼저 얘기해봐요. 왜 감독들이 또 반칙을 쓰고 싶은 유혹이 반칙의 유혹을 극복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写真とか映像はいろいろ実は3人を混ぜこぜにしてるんですけど、사진이나 영상은 3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そのシーンに場所によっていろいろ変えてるんですけど、このエレベーターは、ほとんどバレたなって自分でも思うんですけど、松山君 그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꿨는데 엘리베이터 속은 대부분 마츠야마 켄이치입니다. 그러니까 3명을 섞는데 약간 그 미야자키 아오이의 그 남자로 보이게 한 거 아니야, 그죠? 渡辺謙さんの気持ちで考えると彼に見えるだろう。 와타나베 켄상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 타시로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공정하고 싶어도 반칙을 하고 싶지 않아도 드라마나 어떤 내러티브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럴 땐 또 눈을 딱 감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어떤 또 감독의 결단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미야자키 아오이 상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한 이 영화로 뭐 상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제대로 눈이 달린 심사위원이라면 상을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첫 인물의 첫 등장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되게 좀 업소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이제 아버지가 찾으러 가서 되게 이렇게 막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다가 바로 거기서 딱 커트가 되면 되게 밝은 빛이 이렇게
버스였나 기차였나 네, 기차에 이렇게 밝은 햇빛이 나오면서 완전 소녀애 같은 하얗고 되게 맑은 모습으로 그 편집이 이제 샷과 샷의 충돌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햇빛을 특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건 나중에 뒤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인물의 그 등장도 되게 놀라웠고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쉽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마저 결국은 끝에 가면 무너지니까 그게 되게 슬프면서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믿는 사람 또는 그런 무슨 업소에서 일을 할 때도 그 대사가 그거였죠. 뭐 남자들이 원하는 것을 뭐 아주 쉽게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선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감독님과 미야자키 아오이 상의 어떤 뛰어난 연출과 연기의 힘인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いや確かこの映画多分登場した時にもう本当全ての人たちがこう今までの過去をこう感じさせるそれはまあ宮崎さんもそうだし広瀬すずの役もそうだし出てきた時に背負ってるものをこう見せるってことが、まあ、リハーサルをやってる時の一番のテーマだった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本当は宮崎さんを実際の、風俗店に1週間ぐらい送り込めればよかったんですけどそうもいかないんで、半日ぐらいは行ってもらいました。 예, 이 영화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순간에 그때까지의 과거를 느껴지게 하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야자키 아오이도 그렇고요, 히로세 스즈도 그렇고요. 나오자마자 등에 업고 있는 무언가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게 연기를 하는 것이 리허설을 할 때의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야자키 아오이를 그러한 풍속 업소에 일주일 정도 보냈어야 하는 건데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리서치를 한 거군요. 実際そういうモデルになりそうな女の子ポンさん言われたような要求されたら何でもやってしまうような、そういう子は大体地方から家出してき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子何人かそういう子と何人かであそこにちょっと押し込んで話をしてもらったりですねなんか彼女にとって何がこうヒントになるかを探ってもらう。 예, 그 배역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듯이 남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대부분 거기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지방에서 가출해서 올라온 사람들, 가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몇 명을 만나기 위해서 대화를 좀 하고요.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이 힌트가 될지는 그녀가 찾도록 하였습니다. 약간 억지를 부려서 표현하자면 이제 무슨 그 펠리니 영화에서 그 줄리에타 마시나 되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 배우뿐 아니라 캐릭터의 느낌도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물론 배우가 그런 쉽지 않은 리서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독이 배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까 첫 장면에서 그런 업소에 있을 때와 이제 기차에서 그런 샷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되게 사소한 장면들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벤또 할 때 미야자키 아오이의 동선과 이렇게 서 있는 자세 또 그 집 걔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 벤또도 잘 갖다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거를 되게 그런 모든 감독님이 하신 여러 가지 배치들과 디테일한 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마지막에 그렇게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막 폭발적으로 오열하고 그 오열하는 장면 사실 되게 긴데 그게 전혀 과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보통 그 앞에서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없었다면 뭘 저렇게까지 그만 컷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오히려 놔두고 싶더라고요. 실컷 지칠 때까지 울도록 그런 것이 어떤 감독님
중에 연출의 힘이 아닌가 싶고 뭐 뒤로 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그 빛에 대한 부분, 햇빛에 관한 좀 전에 그 미야자키상 처음 등장할 때도 있었지만 또 그 범인, 결국 범인으로 밝혀지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섬에서 등장할 때 세상이 이렇게 보고 햇빛이 이렇게 뭐 비행기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또 애초에 그 공사장 인구가 증언하는 그 뜨거운 햇살의 주택가를 걷다가 범인이 거기서 뭐 그 가정주부가 이제 그 쟁반에 이렇게 받쳐서 컵에 이제 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뭐 현관에서 반짝이는 빛들이라든가 그런 게 궁금하네요. 동료 감독으로서. まあ小説の中に光について細かくはちょっと記憶にはないんですけど、まあやっぱり光、まあ一つには要するに犯人見えそうで見えないっていうのを何がこう映像とその被写体の中に何が介在すれば見えそうで見えない、まあアングルで背中ばっかり見せるわけにもいかないんで、そこに介在するものは何か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光だったんですね。いろいろ考えた結果。 소설 속에서는 빛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기억은 많이 나지 않고요. 범인을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과 피사체 사이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까 할 때 앵글만으로 계속해서 등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빛이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あとはそうですね、今回なので、あえてレンズに、まあ、その犯人の見せ方だけじゃなくてそれぞれのキャラクターで一番こう印象を強くしたい時にはあえてレンズに鏡をミラーを置いてその太陽の光を直接レンズに当てるような結構今までの作品ではやったことがないことをトライしていますね。そもそも光を一番強く最初から印象をつけたいと思ってたんでカメラマンは悪人から同じカメラマンなんですけど今回初めて今までやったことのない照明技師の人をあえて組んでもらってやりました。 일부러요. 이렇게 범인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을 찍을 때 인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렌즈 앞에 거울을 두고요. 빛이 바로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이때까지는 한 번도 영화 속에서 제가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빛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빛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강렬하게 표현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 감독님은 악인 때와 똑같은 감독님을 기용을 했는데요. 조명 감독님은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작업하는 분으로 아예 바꾸어서 함께 작업을 하였습니다. 岩井俊二監督の영화 많이 하고 또 죄송해요, 이거 우리끼리 직업적인 궁금증을 위하여. 사카모토 감독님의 촬영 감독 많이 하고 사카모토 준치 감독님의 촬영도 아주 되게 훌륭한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인이 아닌 일반 관객들이 봐도 촬영의 어떤 느낌들이 그리고 그 어둠보다는 오히려 빛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 영화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랑을 약간 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믿음과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어둠보다는 빛에 집착한 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 영화도 예를 들면 보면 사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 영화에는 또 그게 또 그분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 제가 2003년도에 저기 그 가족들과 그 오키나와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더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리고 그 햇빛이 정말
와, 그 오키나와의 빛이 정말 너무 오늘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오키나와라는 곳이 그 뭐랄까 이 영화의 주제나 스토리하고도 이제 뭐 직접 많이 연관된 것인데 뭐라지 우리의 개념과 외부인 타인의 개념 머물러 있던 사람과 거기를 스쳐간 또는 그 거쳐가거나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의 개념이 되게 복잡한 동네예요. 사실은 그 미군 부대가 있어서 항상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고 문제도 많고 미군 부대가 들어와 현재도 있죠. 네, 그리고 근데 또 원래 거기는 또 일본이 침략한 곳이에요. 맞나? 류큐족이라고. 네. 네. 류큐족이라는 원래 원주민이 있어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처럼. 거기 류큐족 성도 있고 뭐 가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데 또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그 일본에서 간 분들하고는 또 약간 구분이 되죠. 피부색이나 느낌이나. 그 히로세 스즈양을 좋아했던 그 소년이 혹시 류큐족입니다. 네. 그 가족이 류큐족 가족이죠. 네. 보면 약간 외모가 차이가 있잖아요. 피부 톤이나 생김새나. 그래서 그 원래 원주민이 있고 또 일본인들이 거기를 왔고 또 그곳에 이제 미군들이 또 그렇게 와 있고 또 와서 그런 끔찍한 또 폭력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랑도 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오키나와라는 그 지역 또는 로케이션 거기에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또 네. いや本当に暑いってまあ本当に光が強くてまあ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光っていうとなんかこう暖かいものだという印象があるんですけど沖縄の光ま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刺すというか痛いんですよね。まあ、例えばだからその信じるみたいなことを光に例えると決してこう信じることがいい結果だけじゃなくてすごく刺されるような結果にもなるっていうのは、まあ、今のポンさんの話を聞いて改めて思いましたけど。 그 오키나와의 빛에 대해서는 매우 강렬한 느낌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따뜻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키나와의 빛은 찌르는 느낌으로 아픈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듯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봉준호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의도한 보면서 왜 신기했어요. 네. 주제와 이런 시각적 스타일을 어떻게든 이렇게 일치시킨다 또는 연결시킨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의 특히 이제 훌륭한 감독들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단순히 뭐 빛이 예쁘니까 멋있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와의 어떤 어딘가 가닿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불신 또는 믿지 못하는 것 마지막에 애가 반복한 대사도 경찰서에서 반복한 말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그 믿음을 붕괴시키는 파괴시키는 이제 불신이라는 것이 보면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와타나베 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쟤는 어디서 온 누구냐 어딘가 외부에서 왔다는 느낌. 그다음에 쯔마부키 사토시는 그것이 어떤 지역으로서의 외부는 아니지만 그 자기 커뮤니티의 외부, 그러니까 그 게이들의 수영장에서 등장하잖아 이 사람이. 그 막 지하에 막 게이들의 그 환락의 천국도 나오고 근데 그랬다가 이 걸어다니는 상처 이 사람이 이름을 처음 그분이 어쨌든 그 카페 유리창 밖에서 이제 여성과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그것도 그
그건 지역 공간적인 외부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게이가 아닐 수도. 근데 그걸 자기가 이상하게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또 외부인 거죠. 내부와 외부를 나눠서 쟤는 나의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애가 아닐까?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무마시켜 보려고 뭐 네가 양성애자라면 내가 뭐 쿨하게 봐줄 수는 있어 뭐 이러지만 이미 그때는 엄청난 관계의 균열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제멋대로 이제 생각들을 막 한 건데 그런 불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상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불신 또는 믿음을 갖기는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거 그거 되게 궁금해요.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 불신가どこから出てくるかですね。多分他人を信じることより自分を信じることが、より難しい人たちの話なのかなと思って最初は取り組んでたんですけどね。 타인을 믿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였습니다. さっきの中と外の話でいうと多分自分の中にも常に外に対しての自分と自分だけが知ってる自分っていうのが多分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 아까 외부와 내부가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의 본인의 속에서도 외부에 보여지는 내가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多分その分かりやすい象徴が、犯人だ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沖縄の、セットはあれは彼がこもってる無人島なんですけどあれは実際にちょっとこうもう廃墟に美術で建て増しをしてるんですけどどの部分を足したかというとくぐってちょっとした階段があって部屋みたいの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そっくりそのまま付け足してるんですね。だからでやっぱりそれは映画で付け足したのは彼にしかわからない彼の中の心をやっぱりもう一つ必要としていたからですね。 그 외부에 보여지는 나와 그 내부 나만이 알고 있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알기 쉬운 상징이 아마 범인인 것 같은데요. 범인이 숨어 있었던 그 무인도를 만들 때 사실 오키나와에 있는 그 무인도에 세트를 만들었는데 폐허가 있었는데 미술팀이 그 폐허에 그 계단을 만들고 위로 계단을 올라가면 방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만들었냐 하면 그 사람이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만의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그런 세트를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쓸데없이 심각한 질문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악인 보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담할 때도 그러고 끝나고 우리끼리 또 밥 먹으면서도 히사시조 선생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음악에 관한 얘기를. 이번에는 이제 유이치 사카모토 상이시고 두 분 히사시 두 분 다 엄청난 전 세계적인 영화 음악계 거장인데 음악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 워낙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장소들도 그렇고 이제 음악이 거기들을 다 넘나들면서 이렇게 그 모든 걸 이렇게 감싸서 아우러 주는 느낌이랄까. 물론 곡 하나하나 자체도 이제 아름다웠지만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시게 된 건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또 이와시로 이와시로타에서 처음 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이제 처음 생각을 떠올리게 됐고 또 이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궁금해요. 坂本さんに多分最初に話した時映像で
見える感情、役者を通して見える感情じゃなくて、その逆に言うとこう見せてない隠してる部分をどっちかというと音楽でこうしてほしいっていう話を最初にしたと思いますね。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 감독님께 처음 드린 말씀은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통해서 보이는 감정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숨겨놓은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まあそれはこの怒りっていうタイトルもまさにそうなんですけど、この怒りはこう表に発散、こう伝えられる怒りじゃなくて、こう誰かに対してこう自分のこうなんていうのかな、どうしようもない気持ちを諦めてしまってこうなんて見せない怒りっていうのね、それをこう描こうとしてたんで、音楽が多分一番その主題テーマにこう近づいてほしい。 이 분노라는 제목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분노는 겉으로 발산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기분, 포기해버려서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의 주제 테마에 가장 음악이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あとは信頼をテーマにした曲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本当にラストシーンぐらいで最後のシークエンス流れるんですけど、実はその最初から結構、疑ってしまう、ちょっと怪しんでしまうところでもうずっと同じ曲が流れて、それはなんていうのかな、一人の人間をこう信じるのと疑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背中合わせで、ある瞬間どっちにも転んでしまう、信じる方にもすぐ転ぶし、疑う方にもすぐ転んでしまう、その危うさみたいのをこう曲で表現してもらいたかったです。 이 영화 속에서 신뢰라는 제목의 테마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사실 라스트에서 마지막 시퀀스에서 흘러나오는 곡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수상적인 것을 느낄 때부터 같은 곡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누군가를 믿게 되는 것과 의심하게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뢰라는 곡을 의심을 하는 부분에서 계속 넣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처럼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굴러가면 바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잘못 굴러가게 되면 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위험성, 아슬아슬함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同じメロディーで疑うのと信頼するのと両方使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ってお願いしたら、같은 멜로디로 의심하는 감정과 신뢰하는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곡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사카모토 감독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연세 어떻게 되세요? 60半ば10시 중반쯤. 뭐 거장 오브 거장이에요. 그분이 뭐야 디카프리오 고생하는 영화도 뭐지? 레버넌트도 거기도 음악 되게 아름답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 마지막 황제라든가 이사시조 감독님하고는 또 약간 다른 일하시게. 약간 다르지만 同じように怒らせちゃいました。 다르지만 똑같이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음악 감독과 또 연출자의 또 여러 가지 애증의 쌍곡선이 있어요. 저도 오늘 사실 옥자 음악을 녹음하다가 왔어요. 믹싱룸에서. 그러니까 막 하나의 독립된 예술가잖아요. 음악 작곡가들은.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직접 작곡을 하는 감독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사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죠. 우리가 그 콩나물 대가리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촬영 감독이나 무슨 조명 감독 이런 분들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빛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렌즈가 뭐 이렇게 카메라인데 음악 감독을 앉혀놓고 뭐 여기서 뭐 D 마이너에서 여기서 뭐
몇 도 화음으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여기서 도돌이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그 자기의 유니버스가 이렇게 그 우주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막 뭘 그것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왔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연출자의 마음과 딱 일치됐을 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낙원이 펼쳐지지만 또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니 이 사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지? 막 이렇게 서로가 되게 상처받기 되게 쉬워요. 이게 보니까 이건 그냥 그 실제 두 음악 감독님을 제가 뭐 비교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두 분 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장들이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객의 한 명으로서 봤을 때는 이번에 뭔가 훨씬 더 이렇게 전자의 경우가 그러니까 뭔가 더 스무스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기뻐 날뛸 때도 있고 막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할 때도 있는데 그 경우가 더 많지 않았을까 더 작업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루이치 사카모토 감독님과 그런 추측을 궁합 한마디로 보니까 이분하고 궁합이 더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해봤고 어쨌든 뭐 OST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音楽監督とは意見が合わないときはボンさんは逆にどうやってこう自分の方に引き寄せて 음악 감독님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실 때 어떤 식으로 본 감독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일단 이제 이렇게 바라보죠. 이제 눈을 보고 생각해 본다. 왜 이랬을까 이 사람. 근데 이제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죠. 이제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찾아보는 거죠. 어디 그러니까 길을 같이 걷다가 어디선가 이제 길이 Y자로 갈라진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였을까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개봉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죠. 이 음악을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은 되게 젊은 분인데 되게 수월하게 재밌게 스무스하게 하고 있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병우 감독님 그 괴물하고 마더 하셨던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분 팬이었고 그분의 뭐 기타 앨범 모으고 뭐 그러던 관계였고 팬심으로 이제 그분과 일하게 된 거고 마더나 괴물에서도 그분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빈약하게 찍혀진 장면들도 그분의 음악 덕분에 간신히 기사회생할 경우도 많았고 큰 빚을 지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작업할 때는 또 싸운 적도 많았어요. 저도 고집이 있고 그분도 고집이 있어서 나중에는 뭐 이제 영원히 안 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분도 또 저를 설득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왜 여기에 이 음악이 싫은 거냐 저도 또 막 이거는 이제 서로가 끝까지 평행선을 가게 되는 곡들이 괴물에서 한 번, 뭐 마더에서 한 번 있었어요. 괴물 때는 그분이 이제 어떤 한이 맺히셨는지 그거를 DVD에 넣으셨어요. 감독은 이 곡을 썼지만 나는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다. 그 DVD 서플먼트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음악 감독의 초이스. 이거 넣으시라고. 그렇게라도 좀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마더는 이제 그 김혜자 선생님이 불 지르는 장면 있죠, 집에. 불 지르고 나올 때 이제 저는 거기서 여기는 음악이 없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빠뜨뜨 그불 나무가 타는 소리만 그게 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걸 했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오셨어요. 음악은 너무 아름다워,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곡인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초에 저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것을 넣냐 빼냐의 문제로 정말 며칠간 심하게 그래서 고집이 상당하세요. 이거 뭐 워낙 뭐 뛰어난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렇지. 서로가 결국은 설득을 못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제가 이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감독은 일할 때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최후의 방법을 썼어요. 그냥 감독으로서 이 음악을 안 넣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되게 상처받으시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러나 뭐 개봉할 땐 또 같이 술 마시고 뭐다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좀 이분을 다시 못 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막 들었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분의 팬이었는데. 근데 오늘 보면서 막연히 드는 추측은 뭐 화면과 음악의 어떤 조화라든가 감독님이 또 음악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이상희 감독이 음악을 끌고 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되게 합이 잘 맞고 조화로웠을 것 같다. 그런 추측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조명 감독님이라든가 음악 감독님 또 배우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처음 하신 분. 妻夫木聡と渡辺謙イエーヌ모두 다 이로서의 양 처음. 이번에 어떤 뭐랄까 감독들이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영화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계속 그 같은 트랙을 타고 가면서 거기에 한 편의 영화를 단지 더 얹고 싶은, 뭔가 계속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7번째 영화죠? 8번째가 7번째 장편 그 7번째 장편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이제 다 완성된 오늘 시점에 이제 이렇게 와서 다시 보고 했을 때 이 영화가 앞으로 이제 본인한테 어떤 의미일지, 매 작품들이 다 너무 성공적이어서 별로 분간이 안 가고 뭐 흥행이 잘 되고 뭐 상을 받고 해도 뭐 무덤덤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의미가 뭔가 본인에게 감독 이상이를 나도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항상 왜 이걸 찍고 있나, 뭐냐 이게 도대체, 왜 하냐 이걸 도대체, 어쩌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 뭔지. ですかね。もう何もなできた時はもうすっからかんだなと思いましたね。もう何もなくなっちゃった。 다 완성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今まで映画何本か作ってそこまでなんかこう何もなくなっちゃった記憶あんまり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本当にもう日本語ってどう喋ったっけっていうぐらい人とど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ればいいんだっけっていうぐらい本当になんかこう全部体の水分が抜けたみたいな感じで、本当に次から映画なんか撮れるのかなってちょっとやっぱり思いましたね。 이때까지 영화 여러 편 만든 중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이 영화를 끝나고 나서 일본어는 어떻게 말을 했었지?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지? 모든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でも幸いのことにこの映画をこうすごくけなしてくれる評論家もいたんでやる気が湧いてます。 그런데 다행히 이 영화에 대해서 혹평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시기심의 표현 아닐까. 어쨌든 뭐 처음에 제가 이제 대담 시작할 때 이제 뭐 되게 조악한 비유지만 뭐 온몸에 육수가 다 빠져나가는, 만든 사람도 또는 보는 사람도 그런 조악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네요. 본인께서도 뭐 완전 텅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하니까 감독으로서 그런 것은 되게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 완전 연소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연소시켜 버리는 거 있잖아요. 뒷일이 어찌 되건 상관없이 그런 기운이 영화에서 느껴지고 또 감독이라는 직업에 그걸 떠나서 뭐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도 요즘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 어떤 그것이 하나의 감정이건 어떤 주제건 간에 강력하게 정면 승부하는 우회로를 찾지 않고 그런 영화들이 사실 좀 되게 드물어요. 최근 한국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몇몇 독립 영화들에서만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또 일본에서 또 상업적으로도 되게 메인스트림 영화이기도 하면서 이런 또 많은 스타지만 또 스타이기 이전에 되게 훌륭한 또 연기자들과 함께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와의 정면 승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1초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는 되게 오히려 요즘 들어서 진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감독이기 이전에 관객으로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게 되게 귀한 또 체험이 아닌가 오래간만에 요즘에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주제 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 있다고는 해놓고도 오히려 그것에서 달아나려고 애를 쓰는 영화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비겁해서일 수도 있고 용기가 안 나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하고 싶고자 하는 말이 있었고 주제가 있었고 그거를 감독과 배우와 모든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밀어붙여서 단 하나도 뭔가 뒤에 남겨진 것 없이 그곳에 원했던 지점에 도달한 영화인 것 같아요. 진기한 체험을 주는 것 같고 또 박수를 보낼 만한 영화가 아닐까. 그거는 이제 관객으로서 진심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いや本当に尊敬するいつも背中ばかり見てるポンさんにこう言われるともう本当それだけで韓国今回来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ね。ちょっと感無量というか、はい。 제가 존경하고 있고 항상 등만 바라보고 있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번에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개무량합니다. だんだんでもその背中が毎年見るたびに大きくなってるので 매년 볼 때마다 등이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줄이고 있습니다. でも本当に僕のなんかこう水分が抜けること以上に多分もっと大きな舞台というかねアメリカとかで水分どころか全部骨も何か溶けてしまいそうなことをやら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体に気をつけてほしいですね。 그 봉준호 감독님은 수분이 다 빠져나간 정도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큰 무대에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수분뿐만 아니라 뼈가 녹아버릴 듯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끼리 더 얘기하다가는 점점 더 대화가 민망해질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되게 강렬한 영화를 본 거 자체만으로 기쁘고 원래 이런 거 하면은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도 딱 한 분만 짧게 여기 질문 짧게 세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독님. 제가 궁금한 거는 딱 두 가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첫 번째는 그 수즈가 공원에서 이제 미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당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 장소를 정하신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야자키 아오이가 기차에서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클로즈업 될 때 이제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딱. 고맙습니다. 短く答えますね。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鈴のレイプされるシーンの実際の場所は坂道にあった米軍がたまるようなバーとかはあれはちょっと映画用に作ってるんで、沖縄本島の島は真ん中に一番いいところに米軍の基地がドカーンと大きくあって、その周りを本当にアリの巣みたいに地元の人たちが住んでて、よく騒音の問題とか飛行機が墜落し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が常にあります。だからなんていうの、みんなが一般の生活の中に暴力っていう基地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公園とその周りの住宅の関係すぐそばに人がいる中に暴力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あそこを選んで表現したわけです。 일단 히로세스가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부분은요, 언덕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군들이 모여있는 그런 바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바가 있는 그 길은 영화적으로 저희가 만든 것인데요. 그와 유사한 풍경은 오키나와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오키나와의 본도,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오키나와의 큰 섬의 한가운데 미군 기지가 떡하니 넓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라든지 비행기가 늘 뜨고 앉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미군이라는 혹은 그 군대라는 폭력이 한중간에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히로세가 당하는 그 공원 옆에 주택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葵ちゃんの最後カメラ見るのはですね、それは本当は見た人の感想に任せたいって逃げ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ど、僕としてはあの子は、ちょっと知的に問題があるというかグレーゾーンなこの設定なんですけど、彼女が、多分周りからの視線、自分が一人で踊ってるっていうことを多分、お父さんも彼女を本当の意味で信じてなかった、自分以外の人たちが、自分をどう見下していたかっていうのを、もしかしたら彼女自身は誰よりも一番そのことを知っていたんじゃないかと僕は思ったんで、そのことをどう伝えるかっていう時にああいう方法を最後選びました。 그 미야자키 아오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신 분의 감상에 맡기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 역할이 그 약간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그 설정이 있고 약간 그레이존이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위의 시선들이 남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고, 사실은 본인의 아버지도 결국 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낮추어 보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똑바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짧지 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만 하시죠. 本当に、とにかく韓国の、観客の皆さんにもぜひこの怒りを、たくさん見てほしいので、ただ広めてほしいんですけど、犯人だけは言わないでください。今日は最後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터뜨려 주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